요거 작년 수능 21번 변형 문제입니다. 자, 최고치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였어. fx가 3차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 실수 t에 대하여 gx가 이래. gx가 마이너스 fx랑 fx야. x가 t보다 작을 때는 이렇고 x가 t 이상이면 그냥 fx라는 거지. 근데 이놈이 연속이야. 이 봐봐. 저 연속이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정보가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x축이랑 이제 교점이 적어도 하나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 구조가. 그러니까 대충 뭐 이렇게 넉넉하게 한 3개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가 fx인데 지금 t에서 끊어. t에서 끊어서 왼쪽은 뭐 하란 말이야? 뒤집어. 그지? t에서 끊어. 그러니까 여기를 t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왼쪽을 뒤집어요? 그럼 이놈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냥 놔둬?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이런 그림이 돼버리겠지. 그럼 저게 무슨 속이 안 돼? 연속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t에서 끊었는데 왼쪽은 뒤집고 오른쪽은 놔둘 건데 저게 연속이 돼야 돼. 그러면 t라고 하는 값은 반드시 어디서만 끊어야 돼? 어디서 끊어야 연속이 되겠어? x축과 만나는 점에서 끊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x축이 있고 f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쯤을 내가 t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왼쪽은 뒤집고 오른쪽은 그냥 쓸 거니까 연속함수가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연속이 되려면 반드시 이 t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되냐면 fx가 0이 되는 점 중에 하나여야 돼. 맞지? fx가 0이 되는 점 중에 하나여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을 봐봐. 가조건은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으로 갈 때 x(x-2분의 x(x-2분의 gx) 너의 값이 항상 존재해. a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너의 극한값은 항상 존재해야 돼. 맞지? 항상 존재하는데 이 값은 음이 아닌 실수래. 그러니까 얘는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어떤 값이 돼야 된다, 이런 소리야. 맞죠? 항상 존재하고. 그럼 생각을 해봐봐. a가 어떤 값이어도 네가 존재해야 되는데 a가 만약에 0이나 2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네? 분모를 0으로 보내는 값이 아니면 너의 값은 무조건 존재하긴 하겠지. 그쵸? 존재해. 근데 a가 0이나 2여도, 즉 분모가 0이 돼도 너의 값은 존재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a가 분모를 0으로 만들어도 존재해야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너의 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 상황이 돼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a의 값이 0 또는 2일 때 분모가 0이 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 분자가 0으로 간단 말은 0이나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저게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즉 G0랑 G2는 둘 다 0이 무조건 돼야 돼. 맞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GX라는 건 이제 fx를 t에서 끊어서 뒤집은 거거든. 근데 이 그림이 gx인데 g0랑 g2가 0이 돼야 되니까 어디가 0이나 2가 되냐면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이런 데가 0이나 2여야 된다고. 맞지? x축과의 교점이. 그러면 원래 fx가 x축이랑 만나는 점 중에 반드시 0이나 2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맞죠? 그러면 결국은 fx라는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는 지금 몰라요. 모르니까 뭐 대충 p라고 하면, 예? 이 fx가 뭐를 인수로 가져야 돼? 0이랑 2를 인수로 가져야 돼. 맞죠? 그러니까 x에 x-2에다가 3차 함수니까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x-알파 뭐 이 정도로 써볼 수 있겠다, 우리가. 괜찮죠? 이게 이제 fx의 형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나조건으로 가볼게요. 나조건에 보면 그러면 gx가 x = b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비는 하나뿐이니까
gx가 gx 첨점은 한 개뿐이다 이 소리야. 아 그래? gx의 첨점은 하나뿐이라고? 그럼 저건 무슨 말일까? 잘 모르겠어 일단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다조건을 보니까 이제 풀기 싫어 그냥. 그렇죠? 다조건을 보니까 어이씨 이거 뭐야 풀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 뭔데 이게? 리미트 x가 1의 왼쪽으로 갈 때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 분의 gx 곱하기 g의 x 마이너스 1. 자, 요걸 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f의 3이 돼야 된다. 이 소리야. 그랬을 때 g의 구하라는 것도 복잡해. g의 t 빼기 2 더하기 g의 t 플러스 3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문제. 자, 지금 가조건까지는 우리가 해석을 했고 가조건까지 해석해서 찾아낸 거는 fx가 지금 요런 형태야. 이런 뜻인 거지. 그러면 gx는 봐봐. gx는 이 그림에서 t는 그럼 뭐 또는 뭐가 돼야 되냐? t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0 또는 2 또는 알파가 돼야지. 맞죠? 그런 상황이고 그 중에 하나에서 t를 잡고 꺾어 올려. 그래서 첨점이 하나만 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밑에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돼. 자, 맨 처음에 지금 이 세 놈 중에 두 개는 정해져 있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야. 근데 하나는 알파야. 근데 그 알파가 0보다 작은지 0인지 0부터 2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2인지 2보다 큰지 그걸 잘 모른다고. 그래서 경우를 분리를 해볼 거야. 맨 처음에 알파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때 해볼게요. 알파가 0보다 작잖아? 그러면 봐라. fx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괜찮죠? 여기가 0이고 이게 알파 제일 작은 거. 여기가 0, 여기가 2. 이런 모습일 거다. 오케이? 그랬는데 이놈에서 어디를 t로 하냐에 따라 gx의 그래프가 정해질 거야. 그지?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서는 자, 첫 번째로 t가 알파일 때, 두 번째로 t가 베타 0일 때, 세 번째로는 t가 2일 때 이렇게 나눠볼게. 너희들 이 문제를 듣고 준영아 듣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 너희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나 이거 못 풀겠어 도저히 이런 거 못 풀겠다 그러면 안 할 거야. 근데 작년 수능시험 기출하고 비슷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해는 해야 돼. 이 문제를 못 풀더라도 이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봐봐. t가 알파래.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t가 알파면 지금 이렇게 생긴 게 fx인데 여기가 알파 0, 2잖아요. 그럼 t가 알파라는 말은 얘가 t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t니까 그러면 이 gx의 그림 어떻게 돼? 왼쪽은 뒤집고 오른쪽은 그냥 놔두라면서. 맞지? 그럼 왼쪽을 뒤집어. 오른쪽은 놔둬. 그럼 얘가 gx야. 괜찮지? 그러면 또 t가 0이다. 이걸 옆에다 쓸게. 옆에다가. t가 알파인 경우, t가 0인 경우는 이 그림에서 여기가 알파 0, 2인데 여기서 잘라서 뒤집을 거니까 여기가 지금 t니까 요까지 뒤집고 얘는 이렇게 올려. 맞죠? 그 다음에 t가 만약에 2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림에서 알파 0, 2인데 2에서 잘라. 그럼 요 왼쪽을 뒤집을 거니까 여기는 뒤집고 여기는 그대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진다고. 알았어? 그러면은 일단 세 gx는 전부 다 어떠냐? 한 점에서만 첨점이 되는 거 맞지? 그죠? 첨점이 다 얘는 여기가 첨점이고 이 새끼는 여기 첨점 여기 첨점이니까 괜찮아. 괜찮고 그 다음 또 뭘 봐야 되냐면 얘를 봐야 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극한값이. 응? 그럼 봐봐. 이게 만약에 gx라고 해보자. 이게 gx라고 해보면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으로 갈 때 x-2분의 gx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에 수렴해야 된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 모든 a에서 다 그려야 돼. 그러면은 이걸 봐봐. 지금 x-2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내렸을 때 그림이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맞죠? 근데 너분의 너를 했을 때 항상
그 극한값이 우극한의 극한값이 항상 양수가 돼야 되면 이제 봐봐라. 지금 A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어요. A는 그냥 실수야, 실수.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 너의 부호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인데 플러스 분의 플러스니까 이거 괜찮지.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이 경우에도 어때? 양수 맞지? 여기는 플러스 분의 플러스니까 너도 양수 맞지?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은 괜찮아. 요거는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됐어. 그 다음에 얘는 봐봐. x, x-2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근데 얘가 음수고 여기 양수니까 이건 너분의 너를 하면 음수가 돼버려. 그게 말이 안 돼. 오케이? 얘는 말이 안 돼. 또 얘는 여기다가 x, x-1을 옆에 그려보면 여기는 양수인데 이 새끼가 음수야. 그러니까 너도 음수가 돼버려. 말이 안 돼. 그지? 모든 지점에서 다 너분의 너가 양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얘는 안 돼. 그래서 넌 탈락. 그럼 될 수 있는 건 일단 요거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알파가 0부터 2 사이일 때, 요때를 해볼게. 알파가 선생님 정확하게 0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0이 되는 경우는 따로 빼서 쓸 거야. 0일 때랑 2일 때랑은. 알겠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fx가 여기가 0이고 얘가 알파고 얘가 2야. 알아듣냐 지금? 그러면 이때 또 t가 0이냐 알파냐 2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세 개를 그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0 알파 2 0 알파 2 0 알파 2 이렇게 생겼는데 t가 0이면 여기서 끊어. 왼쪽 뒤집고 오른쪽 놔둬. 괜찮지? 그 다음에 얘는요. t가 알파인 경우야. 여기야. 그럼 왼쪽을 뒤집고 오른쪽을 놔둬. 그 다음에 t가 만약에 2다. 그럼 여기서 끊을 거니까 왼쪽 뒤집고 오른쪽은 놔둬. 이렇게 들어가야 돼. 맞죠? 그럼 세 놈 다 첨점이 하나뿐인 거 맞지? 게다가 x, x-2는 그림이 이제 여기가 0이 2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럼 너분의 너가 항상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근데 여기는 말이 안 되죠. 여기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이 부분이 음수가 돼버리잖아. 말이 안 돼. 너는 자 0부터 2까지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흰선분의 빨간선 하면 여기는 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 마이너 얘는 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요거 괜찮지. 그죠? 그래서 요거 괜찮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다가 x, x-를 그려보면 너는 마이너스인데 너는 플러스니까 또 말이 안 돼. 그래서 너 탈락. 그래서 지금까지 될 수 있는 조건 2개 나왔어.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몇 할까? 알파가 이제 2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fx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0, 이게 2, 이게 알파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때도 그림을 세 가지로 그려야 돼. 그러면 이건 t가 0일 때, 이건 t가 2일 때, 이건 t가 알파일 때라고 생각하면 t가 0이다. 그러면 여기서 끊어. 이게 0이야. 그러면 앞에 거는 뒤집고 뒤는 그대로 놔둬. 오케이. 여기는 0, 2 알파인데 2에서 끊어. 그럼 지금 이렇게 생긴 놈을 앞을 뒤집고 뒤는 놔둬. 이건 0, 2 알파인데 이렇게 생긴 놈을 알파에서 끊어서 여기는 뒤집고 여기는 놔둬. 괜찮지? 그럼 이것도 세 개 다 어때? 첨점이 하나인 거 맞죠? 그 다음에 x, x-2 이거야. 여기. 그럼 이 부분에서 너분의 너 플러스 너가 얘 마이너스 플러스가 여기 때문에 안 돼. 그죠? 이거 안 돼. 얘는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이게 2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너는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너도 안 돼. 여기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가보니까 너 플러스 플러스 괜찮고 마이너 마이너 괜찮고 플러스 플러스 다 괜찮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되죠. 이번에는 요게 내가 찾는 후보자야. 괜찮지? 요 세 개가 나왔어. 그 다음에 그걸 해보셔야죠. 알파가 정확하게 0인 상황이면 어떠냐? 알파가 0이란 말은 뭔 말이냐? 0이 무슨 근이야? 중근인 거지. 그럼 0 중근으로 갖고 2에서 뚫어. 이 그림이 fx야. 괜찮죠? 그럼 자 여기 봐봐요. 만약에 t가 0이면 여기를 꺾고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그럼 뭐가 안 생겨. 첨점이 안 생겨. 그러니까 넌 말이 안 되고 t가 2였다. 그러면 이제 얘를 뒤집고 얘는 그대로 또 그럼 첨점인 건 괜찮지. 근데 x, x-1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이게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너 안 되고 그 다음에
알파가 만약에 2잖아요. 그러면 0이 단근, 2가 중근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그림이 이제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너를 자 0에서 끊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0부터 2까지 해서 x만 이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안 돼. 만약에 2에서 끊었다 쳐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를 뒤집고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돼야지. 근데 이러면 또 뭐가 안 돼? 첨점이 안 생겨. 그래서 안 돼. 알아들어요? 그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이거랑 저거랑 저 파란 거, 연두색, 빨간 거 세 가지밖에 안 나온다. 이해하셨어요? 조건을 가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이거 세 가지라고. 그러면 이 경우는 뭔가? 이 경우는 알파가 0보다 작으면서 t가 알파인 것이야. 그지? 이거는 알파가 0과 2 사이에 있으면서 이것도 t가 알파인 것이야. 이거는 알파가 2보다 큰데 t가 알파인 것이야.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알파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0보다 작든 0과 2 사이에 있든 2보다 크든 상관없고 t가 뭐이기만 하면 돼. t가 알파이기만 하면 가나 조건은 다 만족하게 된다고. 그냥 알아듣겠니?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면 이 가 조건이랑 나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이 가 조건, 나 조건, 이 두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알파가 0과 2만 아니면 되고 t가 알파이기만 하면 이 가나 조건은 다 만족하게 된다는 뜻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다 조건으로 내려가야죠. 그러니까 내려가려고 보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봐봐. 지금 gx는 x가 t보다 작을 때와 x가 t 이상일 때로 나눌 건데 t의 값이 지금 뭐였어? 알파지.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야. 이게 알파인데 알파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 x의 x 마이너스 2의 x 빼기 알파고 알파 이상일 때는 그냥 x의 x 빼기 2의 x 빼기 알파가 된다 이 소리라고. 됐어요? p 있죠. p 최고차항계수. 여기 p는 지금 양수야. 최고차항계수 양수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이 gx를 가지고 이제 밑에 저 다 조건을 봐봐. 다 조건에 뭐라 했냐면 리미트 x가 1의 왼쪽으로 갈 때 x-1의 제곱 x-2의 제곱 분의 gx 곱하기 g의 x-1 d가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f의 3이라는 값으로 항상 존재해야 된다 그랬어. 근데 밑에 보니까 x가 1로 가면 이 분모가 지금 얼마가 돼? 0이 되지. 근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영인자가 지금 2개 있잖아요. 영인자가 2개 있어. 요놈 때문에. 그럼 이 위쪽에 반드시 x 빼기 1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gx였어요. gx 마이너스 옆에 써볼게. gx 빼기 1이면 g의 x 빼기 1이면 여기 x 대신에 전부 다 x 빼기 1이 들어가. 그럼 위쪽은 마이너스 p의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1 빼기 알파.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 알파보다 작은 거니까 x는 알파 플러스 1보다 작은 거지. x는 알파 플러스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고 x가 알파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는 없어지는 거야. p의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1 빼기 알파. 자 이렇게 생겨 먹은 거지. 그랬는데 너를 여기랑 곱한 함수가 여기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x 빼기 1이라는 영인자가 몇 개 필요하다고? 2개 필요하다고. 그러면 얘하고를 곱했는데 x 빼기 1이 반드시 2개 있어야 된다면 이쪽에 지금 x 빼기 1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위에 거든 아래 거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반드시 x 빼기 1을 가져야 돼. 위에 거든 아래 거든. 근데 x 빼기 1을 가지려면 알파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렇잖아요. 알파가 1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면 알파가 1이 되는 이유는 영인자가 여기 2개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 그럼 알파가 1인 게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여긴 다 1이라고 써, 이제. 여기 1이고, 너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알파가 1이니까. 그럼 여기는 x 빼기 2인 거지, 이제. 여기도 x 빼기 2가 되고, 여기는 1 플러스니까 얘가 2고, 여기가 2고, 뭐 이런 모습이 된 거야. 괜찮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그대로
계산을 해보자. 리미트 x가 1의 왼쪽으로 간대요. 그러면 분모는 x-1 제곱에 x-2 제곱 그대로 있을 것이고, 분자는 자 봐봐, x가 1보다 좀 작아. 그러면 gx는 누구를 써야 돼? 얘를 써야지. 그지? 그럼 위에 거는 마이너스 px에 x 빼기 2에 x 빼기 1을 쓸 거 곱하기, 자 x가 1의 왼쪽으로 가.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를 써야 되냐? 얘를 써야죠. 1의 왼쪽이니까. 그럼 너를 써야 돼. 그럼 여기다가 또 한 번 마이너스 p에 x-1, x-3에 x-2까지 얘를 곱한 거다.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다시 x가 1 왼쪽으로 가고, 분모는 x-1 제곱에 x 빼기 2의 제곱에, 분자는 자 마이너스 p니까 p 제곱에 x 하나 있고 x 빼기 1이 두 개 있지. x 빼기 1 두 개. 그 다음에 x 빼기 2도 지금 두 개 있죠. 얘랑. 그 다음에 x 빼기 3 하나 남았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면 너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누가 날라가요? 얘랑 날라갈 거니까 결국 남는 게 p 제곱에 x에 x 빼기 3만 남는다.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그럼 여기 1,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p의 제곱인 거지. 그 값이 마이너스 얼마에? 3분의 4의 f3이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f3은 뭔데? 자, 지금 뭐가 fx냐? 저기 저 연두색 박스 있죠? fx는 지금 현재 px에 x 빼기 2에 x 빼기 알파인데 알파가 1이니까 이거라고. 그러면 f3이라는 건 여기다 x자를 3 넣어. 그럼 너는 p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얘가 얼마? 6p야. 6p. 그지? 그러면 너 대신에 곱하기 6p라고 쓰고, 자 마이너스 치고 2 날리면 여기 2고, 그 다음에 여기 날리면 또 2지. 그죠? 그럼 p 제곱은 2p야. 근데 p가 양수니까 p는 결국 얼마일 수밖에 없어. 어디 가요? 아, 여기 4죠. 4. 2는 4. p 제곱은 4p. 그러니까 p는 4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럼 됐네. 나한테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얘인데, 저 p가 4니까 봐봐. gx의 식이 다 나왔잖아. x가 1보다 작을 때, 자 1보다 작을 때와 x가 1 이상일 때 나누고, p 값은 4였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4의 x에 x 빼기 1, x 빼기 2, 여기는 4의 x에 x 빼기 1, x 빼기 2가 된다. 그리고 t의 값은 사실은 누구랑 똑같았는데 알파인데 알파가 1이었으니까 요 놈으로부터 내가 구하라는 건 g의 마이너스 1 더하기 g의 4의 값을 구해보라, 이런 뜻이었다고. 맞아요? 그 마이너스는 여기다 넣을 거고 4는 여기다 넣을 거고 두 개 다 하면 답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되게 문제도 어렵고 풀이도 길고, 그래서 듣다가 이건 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작년 수능이야. 작년 수능. 거의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20번 20번으로 갈게요.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가조건에 A1은 4야. 나조건에 모든 n에 대하여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의 절대값은 2래.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이게. AN과 A의 n 플러스 1의 차이가 2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2라는 말은 뭐야? 이만큼 더 클 수도 있고 이만큼 작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에 항에서 뒤로 갈 때 계속 2를 더하거나 2를 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거나 그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K번 항의 최대값을 MK라고 하고 AK의 최소값 너를 뭐라고 해? MK, 스몰 MK라고 할 때 라지 MK랑 스몰 MK랑 더해서 16이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자연수 K의 합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야. 그럼 잘 생각을 해봐봐.
만약에 AN이라고 하는 나열을 할 건데 A1이 4였어. 그지? A1이 4였어요. 그러면 A2는 일단은 얘들아 이게 최대가 되려면 K번장이 최대가 되려면 계속 얼마씩 더 해야 돼. 계속 2씩 더 해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죠? 그래야 점점 커질 거잖아. 중간에 하나라도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차이가 2니까 2가 이만큼 커지거나 이만큼 작아지거나 이럴 수밖에 없다고 지금. 그러면 만약에 최대 MK의 AK의 최대값을 한번 잡아볼게 내가. 그럼 A1이 4고 A2는 얼마겠어? 무조건 2씩 커져야 되니까 6이겠지. A3은 얼마냐? 여긴 8이겠지. 이런 식이야. 오케이? 그러면 AK는 얼마겠어? 계속 2씩 커져가는 거니까 첫 장이 4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K번장일 거라고. 네? 그래서 너는 4 플러스 K-1배에 4 플러스 K 빼기 1배에 얼마? 2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얘가 2K 플러스 얼마? 2인 거죠? 요게 라지 MK야. 그러면. 됐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K가 최소가 돼야 돼? 그래? 그러면은 K번장이 최소가 돼야 된다. K번장이 최소가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1은 지금 4고 얘랑 얘랑의 차이가 무조건 2야. 그러면 A2는 얼마 되면 되냐? 잠깐만요. 살짝 헷갈린다. 모든 항이 자연수라 그랬구나. 그 말이 되게 중요하네. 맞지? 모든 항. 여기는 어차피 다 자연수는 괜찮은데, 봐봐. 여기서 최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얼마씩 빠져야 돼. 졸려? 니들은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해설하잖아? 그럼 막 졸더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이건 내 거 아닌데. 나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봐봐. 최소가 되려면 기본적인 생각은 계속 2씩 그냥 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계속 2씩 빼면 되는데 문제는 계속 2씩을 빼다 보면 뭐가 돼버려? 자연수가 안 나와. 모든 항이 자연수여야 된다며. 그러니까 일단은 2를 빼. 그러면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A3은 여기서 2를 빼. 그러면 자연수가 안 되지. 그럼 이 다음 건 어쩔 수 없이 2를 더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2를 더해서 4가 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A4는 여기서 또 최소가 돼야 되니까 또 2를 빼. 그럼 얘는 2가 돼야 되고 A5는 다시 2를 빼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그 2를 더해 4.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4, 2, 4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네. 그래서 A의 K라고 하는 건 AK가 최소가 될 때의 값은 이 K 값이 봐봐. 홀수번장은 4고 짝수번장은 2니까 K가 홀수면 너의 최소값 즉 스몰 mk는 2고 4고 그죠? K가 짝수면 mk는 얼만데? 2라 이 말이야.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서 얼마가 되도록 16이 되도록 하려며. 그럼 K가 홀수인 경우에는 너랑 더하니까 2K 플러스 6인데 그게 16이야? 그럼 K는 얼마? 5인 거지. 맞죠? 그 다음에 K가 짝수인 경우는 2K 플러스 2에다가 2를 더할 거니까 이게 4인데 너가 얼마? 16이 돼야 돼. 그러면 K는 얼마? 6인 거지. 오케이? 여기서 이제 너랑 두 개 더하라 이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답은 얼마? 11이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자, 좋아요. 한 문제만 더 하고 내가 마칠 거야. 니들이 내가 보니까 안 듣고 있어 지금. 그냥 정신줄을 놨어요. 응? 가만히 있어. 듣고 있었다고? 진심? 응? 22번만 할게요. 22번만. 21번 해줘? 궁금? 야, 니들 내년에 대학 가잖아? 그러면 수업 시간이 다 연강이야, 얘들아.
얘네 50분 수업하고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애기들처럼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안 합니다.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 미쳐가지고 막 3시간, 4시간 연강하고 그래. 어떻게 버틸 거야? 그냥 계속 쳐 잘 거야,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잘 거야? 좀 정신을 좀 차려. 응? 재하가 진짜 얘기 좀 해줘라. 대학 생활에 대해서. 니네 보통 몇 시간씩 수업하냐? 그죠? 2시간은 기본이고. 길면, 선생님 경우에는 길면 4시간, 4시간 다 해. 게다가 제일 그지 같은 게 뭔지 실험이야, 실험. 실험 들어가면 죽으면 집에 못 가. 진짜요. 집에 못 갑니다. 결과가 근데 원하는 이 교과서처럼 대학교에도 교과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교과서는 없고 이제 전공 서적이 있겠는데 실험을 해서 그 교과서에 나온 거랑 그래프가 비슷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안 나옵니다, 절대. 절대 안 나와.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래프가 나와.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고서라고 써내면 이제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막 조작해. 막 그래프에 좀 내려 뭐 막 이렇게. 아니 니는 좀 정신 좀 차려. 21번을 한번 해보죠. 자, 최고차항 계수 1인 4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f의 x가 x 4제곱 플러스 몰라. 근데 또 2차 함수 gx가 있대. 그래.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 가 조건은 모든 x에 대하여,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gx 빼기 6x의 x 마이너스 2 너보다는 항상 저 4차 함수가 위에 떠 있어야 돼. 근데 f0과 f2는 또 0이 돼야 된대. f 다 준 거죠. 왜냐면 봐봐요. 얘가 x의 4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한 4차 함수인데 얘가 이 절대값이 씌워진 어떤 식보다 모든 점에서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fx는 기본적으로는 항상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소리지. 맞죠? 절대값보다 크려면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0이랑 2에서 x축을 찍었다 이거야. 응? 그럼 4차 함수가 0이랑 2에서는 찍는데 x축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그럼 0과 2에서 무슨 근을 가지는 거겠어? 중근을 가지는 거겠지. 그래서 그냥 fx 나와버려. fx는 0과 2에서 그냥 이렇게 중근을 갖는 4차 함수인 거야. 그러면 이건 x제곱의 뭐냐? x 빼기 2의 제곱일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인 거지. 그죠? 그럼 좋아. 너는 항상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야. 그럼 내가 이제 얘를 갖고 보자. 저 gx 마이너스 6x의 x 마이너스 2라는 것은 항상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fx보다는 크거나 같고 fx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그러면 gx는 결국은 또 어떤데? gx는 얘는 자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여기는 6x의 x 마이너스 2 빼기 fx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 이쪽에서는 6x의 x 마이너스 2 더하기 fx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상태가 무조건 돼야 돼. 괜찮지?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 여기 봐봐. 지금 f0가 빵이니까 x에 0 한번 넣어볼게. x에 0 집어넣었어. 그럼 너 빵, f0 너도 빵, 얘 빵, g0 너도 빵, 너도 빵, 빵. 그럼 g0는 얼마냐? 0이지. 맞지? 그 다음에 x가 2일 때 녹으니까 2 넣어봐. 그럼 너도 빵, 너도 빵, 너도 빵, 너도 빵이니까 g2도 0부터 0 사이에 있어. 그러므로 g2도 빵이야. 맞지? 그럼 gx 몇 차 함수라 그랬어? 2차 함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gx는 최고차항 계수를 몰라. 그러니까 일단 최고차항 계수 a라고 할게. 그럼 a의 x의 x-2가 된다. 뭐 이런 뜻이야. 그죠? 지금 나한테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f3 더하기 g4를 구하랬잖아요. f3 더하기 g4를 구하라 그랬는데 f3은 여기서 구하면 될 것이고 g4를 구하려면 이제 이놈의 최고차항 계수만 알면 돼. 맞지? 그러면 좋아. 이건 뭔가 자, 이 조건을 항상 만족을 해야 된다. 얘를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럼 보자. 어떻게 볼까? 이렇게 양쪽에 부등식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리미트를 때리는 게 맞거든. 리미트를 때리는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첫 번째로
x가 양수일 때는 얘를 x로 나눌 거야. 왜냐면 f0가 빵이었기 때문에 도함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x가 양수일 때는 여길 다 x로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뀌겠지. 싹 다 양수니까. 그러면 양을 x로 나눠. 그러면 6의 x-2 빼기 x분의 fx, 여기는 x분의 gx, 여기는 6의 x 빼기 2의 플러스 fx 나누기 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 놓고 그래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리미트를 때려버려. 이게 다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너는 0 플러스를 때리면 얘는 얼마냐? 마이너스 12. 여기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인데 f0가 빵이니까 이 녀석은 사실 뭐에 수렴하는 거예요? f'0에 수렴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빼기 f의 프라임 제로. 너는 이건 g'0. 너는 6에다가 0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f'0가 된다. 그지? 근데 f'0라는 게 얼마지? f'0가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이고 이게 0이야. 그러면 g'빵은 너와 너 사이에 있어야 된다며. 그러면 g'0가 결국은 얼마란 말이겠어? 마이너스 12가 돼야 된다, 이 얘기겠지. 그쵸? 그러면 너는 ax 제곱에 빼기 2ax인데 너를 미분해. 그럼 g의 프라임 제로는 2ax 빼기 2a야. 여기 0을 집어넣어. 네가 마이너스 2a인데 그게 마이너스 12가 돼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a는 얼마다? 6이다. 그러니까 얘가 6이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라. 알아듣겠죠? 자, 이게 다야. 물론 이제 정확하게 풀려면 x가 음수일 때도 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풀면 돼. 자, 그래서 21번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22번이요. 이번에 22번 문제로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 선생님 예상으로는 삼각함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도 삼각함수가 22번에 나온 적이 없거든. 응? 근데 올해가 이제 이 지금 체제 수능의 마지막이라 평가원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뭔 짓 할지 모릅니다, 지금. 22번 봐봐요.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자, 원이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B야. 자, 요 A에서 접선을 그어. 그래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원 위에는 어떤 점 C가 있는데 여기 C가 이렇게 있는데 연결을 자, AC, BC 연결하고 BP 연결하고 B에서 여기 수직으로 쏴. 여기 Q. 자,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 O1이 이건데 너의 외접원의 반지름, 너의 원의 반지름은 4분의 5 루트 5.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이제 그림에 있는 내용이고 가조건에 봐봐. 원 위의 점 C에다 AC랑 BC랑 둘 다 오랍니다. 얘랑 얘랑 똑같은데 너도 5고 너도 5다. BP의 길이는 이거죠. 얘가 4다. 자, 이걸 가지고 너의 반지름은 스몰 r이야. 그 다음에 뭐 PQ의 제곱 이거요. 자, 최종적으로 나한테 R 곱하기 PQ의 전체 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봐봐요. 원래는 선생님이 이거 몇 번에 만들려고 했냐면 14번에 내려고 만든 문제였어. 근데 14번에 내려고 만들었으니까 별로 안 어렵겠지. 22번 급은 아니겠죠, 사실. 근데 이걸 주관식으로 만들어냈더니 정답률이 훅 떨어졌어, 그냥. 봐봐. 일단 생각을 하자고. 자, 여기가 5고, 여기가 5고, 난 지금 이놈 반지름 구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원에서 뭔가 사인 법칙 같은 걸 써야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럼 봐봐요. 일단 연결을 해. 두 원이 이렇게 겹쳤잖아요. 그럼 공통현은 무조건 표시를 하고 들어가야 돼. 그게 없이 문제를 풀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통현 표시를 먼저 해. 그러면 보아하니 여기를 일단 세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이걸 세타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으니까 이 파란 선의 길이를 이 세타랑 묶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뭔가 표현이 하나 되겠지. 그죠? 그러네. 그러면 여기를 일단 x라고 써봐. x라고 하시고 첫 번째로 이 x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볼게. 그럼 x는 뭐예요? 2r 사인 세타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지? 그렇잖아요. 근데 r 값이 4분의 5루트였으니까 얘는 여기서 4분의 5루트 5를 집어넣으면 약분하고 얼마가 돼? 2분의 5루트 5의 사인 세타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오케이? 지금 이거는 x가 이렇게 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얘가 x고 여기 5, 여기 5, 얘 세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 x를 표현하는데 뭐를 써볼 수도 있어. 코사인 법칙을 한번 또 때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해볼까요? x제곱은 25 더하기 25 빼기 2배의 5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그럼 너는 50 마이너스 50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건 x제곱이야. 얘는 x고 얘는 x제곱이야. 그러면 너를 제곱한 게 얘랑 같다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잖아. 그지? 그러면 너를 제곱하면 얼마인데? 4분의 여기는 25 곱하기 125 곱하기 사인 제곱의 세타. 이게 x제곱이죠. 그게 너랑 같아야 되니까 너는 50 마이너스 50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식이 예쁘게 만들어진다고. 괜찮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푸는 거야? 삼각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야. 보니까 양변 얼마로 날아가냐? 25로 약분되겠지? 그럼 25로 약분하면 여기는 얼마? 5인가요? 여기는 2 이렇게 들어가있네. 됐지? 자, 이거 방정식을 풀려면 여기는 사인 제곱 뭘로 바꿔? 1 빼기 코제곱으로 바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된다. 봐봐. 여기는 4분의 5에 1 빼기 코제곱 이퀄 2 빼기 2코. 여기 4를 곱해. 그럼 너 사라지고 여기는 8. 여기도 8. 그럼 너는 자, 이렇게 넘기면 5 코제곱 마이너스 8코 더하기 5 넘어가면 3 이퀄 빵이지. 됐나요? 그러면 얘는 1, 5에 1, 3에 5에 3에 둘 다 빼기 이러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결국 코사인 세타는 1 또는 얼만데? 5분의 3인 거지. 그죠? 근데 코사인 세타가 1이 될 수가 있냐? 코사인이 1이 되려면 얼마 해야 돼? 0도거나 2파이여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 결국 코사인 값은 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5분의 3이다. 그럼 당연히 사인 세타는 얼마겠니? 5분의 4겠지. 그죠?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을 잡았어 내가. 그럼 좋아. 여기서 세타에 대한 정보는 해결이 됐다. 자, 이쪽으로 넘어야 되는데 봐봐. 여기가 무슨 선이라고? 접선이라 그랬지. 원과 접선 사이에 어떤 선생님 저번에 중학교 도형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뭐 있어요? 접편각.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접편각. 지금 이게 접선, 얘가 현이야. 이거야 이거. 이렇게 접선이 있고 이 점에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이게 접편각이잖아. 응?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야 된다. 알았어요? 접편각이냐. 그러니까 제가 세타하니까 얘도 세타야. 그지? 그럼 얘가 세타하면 어디에 세타하겠어? 이 세타는 요 놈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세타인 거지. 그쵸? 근데 세타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 사인 값이 5분의 4,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라는 걸 안다고. 그럼 세타는 다 알고. 여기가 또 하필이면 4인데? 아, 그래? 그럼 나 이거 구할 수 있겠네, 이제. 맞죠? R 값은, 지워보자. R 값은 뭘 가지고 구할 수 있어?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을 쓰면 되잖아요. 원래 이 R은 뭐 분해? 2 사인 세타 분의 BP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2 곱하기 자 사인 세타가 5분의 4라면서 BP의 길이가 4잖아요. 그럼 너랑 제끼고 얘는 그냥 얼마 됐어?
2분의 5가 된다. 그지? 그러니까 이제 저 작은 원의 반지름은 일단 나왔어요. 나왔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해야 돼. 요거 얘 요거만 구하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또 생각을 해볼까? 아까 x 값이 얼마일까요? x 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네, 봐봐요. 어디 가서 다 지워버렸어? 이런 망했네. x가 얼마였냐면 사인 법칙을 쓰자. 봐봐. 저 x는 2r r 값이 얼마? 4분의 5 루트 5 곱하기 사인 세타 5분의 4 이거야. 그러면 4, 4, 5, 5 제껴지니까 x가 지금 2 루트 5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길이가 2 루트 5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너가 2 루트 5, 너는 너의 길이도 나는 구할 수 있어. 뭘 이용하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 구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지금 얘를 구해야 돼. 얘를. 여기에 직각이네. 그럼 얘가 직각이면 여기서 뭐 피타고라스나 뭐 이런 걸 써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또 뭐가 있을까? 이 길이가 바로 나왔다. 봐봐. 여기가 직각이잖아, 여기가. 근데 사인 세타가 얼마랬어? 5분의 4랬지.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랬지. 그러면 이 길이가 나온 이 길이. 그쵸? 저 길이는 얼만데? 요 놈의 길이는 2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2 루트 5에다가 코사인 세타 5분의 3을 곱해. 그럼 너는 루트 5분의 6인 거지. 자, 얘가 루트 5분의 6이야. 그 다음에 요 길이. 얘도 알아요? 얘는 얼마지? 요 놈의 길이는 얼마라고? 2 루트 5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5분의 4잖아요. 그지? 그럼 너는 루트 5분의 얼마인데? 8이야. 얘가 루트 5분의 8이야. 오케이.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닮은 꼴이니까 너의 길이나 너의 길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될 것 같아. 근데 봐봐. 이 길이 있지. 요 놈 전체 길이를 내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저 전체 길이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주어졌으니까 저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돼. 자, 이 길이를 요 분홍색 길이 요거요. 요거를 y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야? 코사인 세타는 2의 2 루트 5의 y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2 루트 제곱 20 더하기 y제곱 빼기 16이지. 그쵸? 근데 그 값이 5분의 3이라고. 네? 그러면 자, 이제 계산. 여기가 루트 5 날리면 여기 루트 5 이걸 곱해.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됐냐? 루트 5y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 루트 5. 그렇죠? 20에서 16 빼면 4. 거기다 루트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너는 자, 얘는 날라갔고 얘 2, 2, 4 4, 3 얼마? 12y 이렇게 되네. 그러면 정리. 루트 5y 제곱 빼기 12y 플러스 4 루트 5는 빵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랬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가를 생각해 볼까? 여기가 루트 5 곱하기 1이죠? 여기는요? 여기는 4 곱하기 루트 5 하면 되겠네. 여기는 5. 에? 안 되네? 얼마 하면 되냐, 이거? y를 구하고 싶은데 루트 5를 지금 쌤 계산 제대로 한 거 맞지? 여기를 자 루트 5 곱하기 1로 하시고 여기를 2 루트 5 곱하기 2로 해볼까? 여기다 이렇게 하자. 2 루트 5 곱하기 2로 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2죠? 여기가 10이지? 그럼 빼기 빼기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빼기 빼기고 그렇다면 y 값은 루트 5분의 2가 되거나 아니면
2 루트 5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되는데 y 값이 지금 이게 전체잖아요. 전체. 그럼 무조건 여기는 루트 5보다 6보다는 좀 커야 돼. 그러니까 이 값이 맞는 거지. 그지? 루트 5분의 2는 안 되잖아. 루트 5분의 6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2 루트 5야. 그러면 너 전체가 2 루트 5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이제 누구에서? 2 루트 5에서 루트 5분의 6을 빼면 된다고. 그지? 그럼 여기는 5분의 6 루트 5고 그럼 얼마냐? 이건 5분의 10에서 5분의 6을 빼니까 5분의 4 루트 5. 얘가 여기가 결국 5분의 4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너 대 너는 너 대 너다. 이걸로 이제 풀 수 있는 거라고. 알았어? 이게 비례식이니까 닮은 꼴인데 이거 닮은 꼴 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봐봐요. 원이 있잖아요. 원에서 이렇게 요렇게 그렸어. 그지? 그러면은 얘는 필요 없고 얘랑 얘랑 닮았는데 닮은 비가 너 대 너는 너 대 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오케이? 너 대 너다. 근데 이게 평행선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얘랑 얘랑 닮았잖아. 근데 너 대 너는 너 대 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얘가 좀 달라. 알았어? 이게 대응되는 변이 너하고 너가 대응되는 변이고 얘하고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알았지? 근데 이 원에서는 너 대 너는 너 대 너가 돼야 돼. 알겠냐? 닮으면 왜냐면 각이 여기 같아서 그래. 얘는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거고.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게. 알아는 먹겠지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비례식으로 풀면 나머지 PQ는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그래서 일단 22번까지 다 해설을 해드렸으니까 너희들이 잘 못 푼 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 알겠지? 좋아. 자, 10분만